여러분 거기 선택한 1, 2번 보시면은 1번 저는 1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1번을 보면 the propitious weather 하는 이 형용사가 어려워가지고 그 다들 막 또 많이 화냈었거든요. 근데 화낼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화낼 일이 아니에요. 자, propitious가 weather를 수식하죠. 좋은 안 좋은. 프로로 시작하는 말 대체로 괜찮은 말이에요. 그럼 프로를 좋게 보세요. 그러면 좋게 보면 뒤에 gave the farmers assurance of a good crop 이랬죠. 좋은 이겠습니까? 안 좋은 이겠습니까? 좋은 이죠. 그렇죠? 그럼 날씨를 수식하는 propitious라는 형용사가 좋다는 거는 날씨가 순조롭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답은 4번이죠. 제 말 아시겠죠? 예. 좋은 안 좋은만 생각했으면은 전혀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그 선택 이건 객관식 문제잖아요. 객관식.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이 시험에 나오자 사람들이 프로피셔스로 외워야 되는구나 하고는 막 단어장에 다 집어넣어. 외워야지 푸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auspicious는 외우시는 게 좋은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auspicious를 몰라도 말이에요. 1, 2, 3에서 overcast 그럼 overcast는 위로 던져진 아니에요? 위로 던져진. 그럼 위로 뭐가 던져? 하늘에 날씨를 소식하는 말에 위로 뭐가 던져져요? 구름. 자, 구름 낀. 네, 먹이라는 말이 이게 그 되게 뭐라 우리나라 말로 끈적끈적거리는. 그러니까 머그가 컵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뭐 강도질하다라는 말도 되고 먹이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질질 흘리며 쩝쩝거리고 먹는다 뭐 그런 더러운 얘기도 있고 그러다가 먹이가 이렇게 막 지저분하고 끈적거리고 그러는 식의 말이 됐는데 날씨를 요새의 날씨 같을 때 먹이하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는 1번에서 제가 꼭 하려던 얘기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박스 표시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 1번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화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찍고 넘어가 버렸을 거라고요. 그럴 일이 아니라고. 모른다 나오면은 모른다는 거 인정하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외국어인데 내가 모른다는 시험 무지하게 많이 있죠. 근데 맥락 활용하고 나머지가 아닌 걸 지우고 이런 식으로 적당한 파스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파스처가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세. 자, 그다음에 2번의 답이 이제 vulnerable이잖아요. 그게 그 전치사 to하고 다니면서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온 단어니까 이거 파워드 500개의 표제어기도 하고 워낙 중요한 단어고 뭐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1번에 보면 invincible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무적의 이렇게 되죠. 무적 함대할 때 쓰는 말인데 vinc 동그라미를 아까 그 왜 설득하다라는 동사 뭐 있잖아요. convince 있죠. 그때 그 vince가 이긴다, victory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인빈서블을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그 무적 함대할 때 쓰는 말이니까.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좀 쉽고요. 그리고 5번 가겠습니다. 자, 어법상 옳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요새 그 문법 문제는 이번에 국가직을 봐도 그렇고 정말로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S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식의 뭐 이시 빠졌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어컴퍼니여야 되는데 컴퍼니다 이런 거. 아 정말 살짝 바꾸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되게 쉽게 문제를 만드는 거죠. 살짝만 바꾸면 돼. 근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막 굉장히 그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좀 빵빵 좀 틀려도 좀 굵게 틀려. 그런 거 눈에 좀 잘 띄는 거였는데 되게 미세한 데를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더욱 슬로우 다운 하셔야 돼요. 슬로우 다운 하고 그다음에 미리 예상하면서 읽어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There are about 10 million children under 5 years old. 자, 주인공 children 굉장히 많은 애들이에요. 이게 100만 1000만입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인데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고요. Who need care? 아 이거네요. 자 동그라미는 need care. 그다음에 while their mothers work 해가지고 상황 알겠죠? 예. 자 그러면 1번 relatives care for about half of these preschool children 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맞습니까? care for 예.
자, care about 하기도 하고 care for 하기도 하는데 about을 넣으면 아무래도 걱정한다는 뉘앙스가 있고 for는 바라는 거니까 뭐 좋아하다는 말도 되고 돌보다는 말도 되고 그러잖아요. 괜찮겠죠? 예, 그리고 relatives가 친척들이라는 걸 아실 거고 그래서 뭐 care의 s를 안 쓴 건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읽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칠판 보시면 지금 물론 우리는 머리를 많이 썼으니까 이제 시험 볼 때보다도 지금 아마 더 피곤한 상태, 뇌 상태가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우리가 했던 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읽으면 100만 명이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이제 어머니 일할 동안에 애들 돌보면 필요한 애들이에요. need care죠. 그런데 반 정도는 relatives가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나머지 반은. 만약에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다면은 이거를 읽고 반은 친척이 돕는데 나머지 반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자,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그 다음에 the other half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사가 is가 딱 나오는 거죠. 좋습니까? 나머지 반이 한 명입니까? 제 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맞추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나 여태까지 공부를 할 때 그런 시각에서 영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쑥쑥 익혔기 때문에 전체에서 반이다. 그럼 반은 어떻게 됐지? 근데 is? 자, is는 언제 쓰는 거예요? 주어가 단수일 때. 나머지 반은 하고 궁금했는데 when is?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샘플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샘플을 보고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샘플을 자꾸 보여드리면 배울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걸 말을 안 하면은 그런 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걸 맞추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나머지 반은 뭘까 하다가 is를 봤을 때 is는 주어가 단수란 얘기 아니야? 말이 없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가도록요. 그러면 일단 the other의 뜻은 뭐다? 분명히 하셔야 될 건. 나머지 100만 명 중에 나머지면은 그 반이면은 5만 명인데 500만 명인데 1000만 명 중에 반이니까 그 500만 명인데 어떻게 이걸 단수로 받느냐. 게다가 looking after 이건 또 뭐냐. 그럼 애들이 누굴 돌보냐 지금. 이게 소년 가장이었냐 5세 미만에. 자, 돌봐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ook to 이래야 되겠다. 자, 6번 보겠습니다. Most of the rich idle 이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the rich idle 이거 아마 밑줄 긋고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그 저기 힙노시스 나왔던 지문 있죠? 힙노시스 거기 한번 가보세요. (12번에) 그 선택한 3번을 보시면 3번이 답이었죠. hypnosis is because it is a tool for 하면 무엇을 위한 도구냐면 easing pain of the deep sick 이렇게 됐는데요. The deep sick 밑줄 긋고 뜻이 뭡니까? 심하게 아픈 사람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the deep sick people, 그렇죠? patient 이것을 뺀 거라는 걸 제가 생각하잖아요. 다시 오시고 그러면 6번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그렇게 하던 사람이 문법할 때 그걸 안 하겠냐고. 그러면 most of the idle rich가 무슨 말이에요? 게으른 부유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뜻이잖아요. 뜻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른 부의 대부분이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근데 어떻게 동사가 suffers냐? s는 주어가 단수일 때 쓰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항상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수정 영어가 자꾸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 그러면은 막 굉장히 많이 이상하다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분명히 이제 다르다, 분명히 다른데 이제 좀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뭔가 하여튼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건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134 그래머라고 파워 그래머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사실 문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파워 그래머에 제가 서원에 쓴 게 이거예요. 문법이라는 거는 그 단어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엔진이라고, 글자들, 낱말들을
이야기로 바꿔주는 엔진이라고. 그러니까 말들은 글자들은 기름 같은 거고 기름을 그 엔진에다가 집어넣으면 엔진이 돌아가서 얘가 이제 속도가 나고 움직이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문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툴이에요. 그런데 그 툴에서 134 그래머 이름 부를 때 그럼 문법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만 얘기하라. 그게 뭐다?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셋으로 나누면은 의미에서 어떤 걸 분류를 하자면은 명사 관련, 동사 관련, 연결어 관련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134 그래머의 그림이 이렇게 돼요. 명사인지 동사인지 연결어인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그런 얘기들이 다들 그냥 뜻만 알면 된다고요. 영어 실력이 늘면은 뭐 대절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이 막 이렇게 번번이 따지고 그러지 않아도 뜻만 생각하면 바로바로 제깍제깍 안다고요. 그러니까 뜻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그 영역이 넓어지면은 암기해야 될 거리들도 줄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왜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해. 이건 틀렸잖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뭐만 봐요? 뜻만 봐요. 그러면 이걸 달리 말하면 뭐냐면 왜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냐? 이게 뭐냐면요. 문법이 내재화되는 거예요. 내재화를 영어로 internalize 이러거든요. internalize 문법이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의 규칙이 머리로 외우는 explicit한 정보가 아니라 implicit한 정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직방직방 느끼게 되는 거죠. 말을 조금 알 듯도 하시죠? 예,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건 자꾸 이 과정을 만들어 줘야지 돼요. 왜 학생들을 계속 문법 용어로 묶어두냐고. 그냥 문법 용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대상이 있어야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몇 형식 동사냐,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런 얘기로 사람들을 묶을 필요가 없다고요. 얼마나 낭비예요. 자, 이러니까 특이하다 그러죠, 그렇죠? 예. 자, 그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좀 전에 그 문제도 most of the idle rich 하면은 게으름 부유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으니 그럼 대부분이 어떻냐 하는데 웬 S냐 끝나버리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뭘 겪냐면 non-speakable boredom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요. As the price of their freedom from hard work.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부자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부담으로부터는 자유로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from은 나오는 거 뭐 해석이 되네. 그러니까 그런 부담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부담으로부터는. 그럼 from이 뭐야?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 freedom하고 from은 그냥 좋네. 해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의 값으로 이렇게 읽으면 as가 우리가 as를 뭐라고 읽기로 했어요? 뭐뭐의 가격으로. 해석이 잘 되잖아요. 이것의 가격으로 자기는 이걸 얻고 뭐예요? 그러니까 price라고 하는 건 뭐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얻은 건 뭐예요? freedom. 그러니까 손해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give and take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freedom을 얻으면서 boredom이라고 하는 좀 안 좋은 것을 같이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게 해석이 잘 되고 있어요. at times 때때로 they may find relief에서 좀 이런 안도를 얻고 싶다라는 거는 좀 덜 지루하길 바란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relief라는 거는 내가 좀 덜 지루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by hunting big games in Africa or by flying around the world.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루하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기 big games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게임이란 단어는 사실 영어 되게 꽤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냥감. 게임이 사냥감이고 그리고 문제는 대체로는 여기 지금 그렇지 않은데 불가산 명사로 써요. 그러니까 거의 좀 먹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푸드 취급을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불가산 명사가 자주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하자 그러셨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면 재밌을 것 같다. 예, 저도 이 문장을 이제 같이 읽고 싶더라고요. I'd be interested 하고는요. 알면이라는 한국말을 밑줄 그어 주세요. 재미있을 것 같다. 뭐뭐 하면 이랬어요. 하면 이거는 앞으로 아니면 지금. 알면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알면이에요. 알면이에요. 알면. 자 그러니까 to. 이게 이제 최신 방법입니다. 최신 방법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면 그러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to로 연결하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빠른 회복에 대단히 놀랐다. 그러면 we absolutely amazed.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amaze라는 동사는 감정, 여러분 감정 유발 동사니까요. 우리가 놀래켰나요? 우리가 놀라졌나요? 놀라졌죠. 자, 감정 유발 당했으니까 수동태로 써야 되니까 we were absolutely amazed 다음에 전치사 at. 는 되게 좋죠. amaze가 놀라다니까 surprised처럼 전치사 at이 잘 받으니까요. at his rapid recovery. 궁전 밖에는 20대가 넘는 차들이 있었다라는 말은 뭘 묻는지를 모를 정도로 단순했고요. 그러니까 there were 다음에 복수로 쓰라는 얘기인가. 그다음에 그 동의서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 의해 서명되었다 하는 것도 역시 자, present 밑줄 긋고 품사가 형용사라는 거. 자, everyone이나 everything이나 이런 복합 명사를 복합 부정 대명사를 뒤에 수식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정도만 좀 확인해야 될 뿐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9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4번의 답이거든요. 그 either will do 이러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라는 말로 중요한 표현이고 그다음에 10번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he could not wait to show off his new car 해가지고 이제 show off가 자랑하다 이렇게 막 드러내서 자랑하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 앞에 cannot wait to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제 could not wait to라는 말은 뭐뭐 하기 위해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건 너무너무 하고 싶다 막 정말 빨리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이 can't wait to 동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빨리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이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걸 보이고 영어 점수가 높게 나오고 막 이런 걸 빨리 하고 그리고 하루 푹 쉬고 이렇게 막 하고 싶다. 자, 그다음 뒤로 갈게요. 자, 12번 글의 흐름상 어색한 것을 이제 키워드 표시할게요. On the other hand, 자, on the one hand는 아까 얘기했나 보죠? 예, on the other hand, some scientists argue that the extinction issue is being exaggerated.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extinction. 자, 그다음에 extinction이 어떻다고요? exaggerated라고. 자, 그러면은 아까는 on the one hand에서는 멸종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on the other hand에서는 멸종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쭉 해줘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on the other hand 하고는 멸종이 과장됐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한참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참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멸종이 심각하다는 주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멸종이 별게 아니다라는 주장은 좀 새로운 이야기고 그러니까 추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꽤 오래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무슨 문제를 풀고 있어요?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빼라라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And that people are crying wolf, 늑대다 이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By depicting, depict 뜻 묘사하다. A as B. 파워도 500개 표제어고요. D로 시작하는 묘사하다의 대표 describe, A as B. 똑같은 구조고 depicting the loss of species as more alarming than it really is. 그래서 실제보다 더 alarming, 무서운 일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들은 과장이다. 이게 요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꾸 요점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exaggerated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1번에서 그 과장 얘기를 계속 이어하나 보겠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이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연결을 하는데 many people point to the fact that 자, that 형용사절이 아니고 동격 명사절. 다음에 사실을 지적해요. The world is already lacking in resources, food and adequate health care. 그래서 어차피 세상이 벌써 이러한 것들을 결여하고 있지 않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이 모르셨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잘 모르겠었죠. 예, 그런데 요점을 잡아두세요. 그래도 몰라도 요점을 잡아두세요. 한 단어.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그렇지만 이 문장 자체 요점이 뭐라고 lacking이죠, 그렇죠?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세상은 별로 좀 맛이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맛이 갔는데 근데 익스팅션 어쩌고 막 난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그건 아니다. 예. 지금 이제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자, 그런데 뭐 거기까지 안 가다 하더라도 레킹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제 문제가 이제 만연해 있다는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다음 내려가 볼게요. 2번. concerned with. 여러분 concerned의 ed 밑줄 긋고 아까 아침에 그 뭐에 처칠 얘기였나? 결심하여 시작은 determined 이렇게 시작하는 거. 문장 시작을 determined 이렇게 시작을 하면 바로 분사 처리하고 뒤로 가서 쉼표가 나오고 그러면 주어 동사 보고 이렇게 된 거죠. 똑같은 구조예요. concerned more with economic survivor 쉼표.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hey. 자,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게 좀 터무니없을 정도로 쉽다고요, 사실. 문장 시작 이렇게 ed로 하고 나면은 뒤에 전치사고 따라 나오고 그다음에 쉼표 찍고 주어 동사 나오는 건데 분사 구문이 어찌 그렇게 어렵나요? 예? 그래서 concern 다음에 with 쓰는 거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들여야죠. concern 다음에 걱정이라면은 전치사 about이지만 with를 쓰면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뭐 바라면은 for를 쓴다.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그런 내용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지 분사 구문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자, 그러면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은 무엇에 관한 거냐면 보다 경제적으로 어떤 생존해야 된다는데 관심이 있으면은 그래서 they ask whether it is in fact realistic 해서 현실적이냐 to make a fuss over. 자, 그럼 make a fuss라는 중요한 표현의 뜻은 법석을 내다. 법석을 내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요. 파워 어디에서 강조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생각은 안 나네요. 하여튼 위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이요? 자, make a fuss 위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이요? exaggerate. over species that may become extinct many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한참 있다가 extinct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동사 may. 자, 확실히도 알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make a fuss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얘들 너무 과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When people have families to feed tomorrow. 우리 당장 내일 먹여야 될 가족들이 있다. 자, 여러분 when 박스 표시하시고요. 자, when은 이러할 때 when은요. when하고 where가 역접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파워그래머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러이러할 때 얘는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냐. 이러이러한 돼서 저런 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접적으로 앞뒤를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나는 당장 내일 먹여야 되는 가족이 있는데 동물 보호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몇 년 후에 살지 어쩔지 이것도 알 수 없는 동물을 먹이자고 이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요점은 그거죠. 자, 그래서 역접적으로 when을 썼고 그러면은 지금 읽은 것은 그러면 이제 동물 멸종 고민 걱정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주장은 하지 말자. 이건 아니다. 계속 잘 내려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를 어디다가 했냐면 families to feed tomorrow에 동그라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점을 동그라미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야 기억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 당장 내일 먹여야 된다. 그리고 동물 얘기는 말자. 이 얘기라고 이제 저는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these people, 자, 이 사람들, 이게 이제 동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disagree with a law, 법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떤 법이냐면 they put man's own survival above the continuance of lower forms of life 했는데 자, 여러분 over 더하기 위 아래 over 더하기 아래. 그래서 over가 승패를 표현하는 전치사라고 공통용어에 설명을 하죠. 그럼 over 다음에 나오는 거는 승자, 패자. 패자죠, 패자. 그러니까 이 얘기에 따르면은 그들은 인간을 살아야 합니다. 동물은 아닙니다. 이런 법에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들은 이런 법을 반대합니까? 지지합니까?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되셨어요?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우신 분들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단 before 다음에 먼저라고요, 나중이라고요? before 다음에 나중, after 다음에 먼저. 이거 되게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까 합격생 그 친구가 그 저희 강수정 영어학원 작년 8월까지 제가 했었는데 거기서 공부했던 친구고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스터디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정영이라고 저기 지금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매 새벽 강의에 왔었는데 맨날 언더 다음에 뭐죠? 그러면 그 친구 되게 대답을 열심히 했는데 언더 다음 뭐죠? 그러면 맨날 아래 이렇게 말하고 오버 다음 뭐죠? 그러면 또 맨날 위 이렇게 맨날 시험 보기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렇게 틀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러 갈 때 네가 그건 틀리고 있지만 다른 걸 많이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험을 잘 보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해서 시험을 보냈었는데 그건 정말 줄기차게 틀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줄기차게 틀린 건 그만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 그냥 아래 이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 before나 after 가지고는 시간 선후 관계, 시제 관계가 처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over나 under나 on이나 이런 말 가지고는 상호 관계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잘 못해, 비교를 잘 파악을 못해요. 지금 이제 over에 A over B 이래요. 자, 아까 미국 영어가 왜 인기가 있느냐 이런 말 할 때 그때 prefer한 동사를 쓰면서 prefer English over other languages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승자예요, 패자예요? 승. 이게 패. 말하자면 승패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over는 밑에 있고 그 위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가 분명히 맞다고요. 그래서 over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어떤 비교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영어에서는 그게 숙달이 되어 있으니까 보면 바로 아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헤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당황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죠.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이번 기회에 잘 보고 하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 14번을 갈게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자, why do you think the chauffeur was able to avoid answering the professor's question? 했고, 자, 여기서 chauffeur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예, chauffeur는 꽤 괜찮은 단어예요. chauffeur 발음을 해보시면 chauffeur 이게 발음을 해보면은 이게 불어져. chauffeur는 이제 되게 좀 그 약간 느끼한 자, 느끼한 단어고 운전사죠. 그냥 그 미국 사람도 그냥 드라이버라고 할 텐데 그게 이제 그 왜 사장님 운전해 주는 그런 운전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chauffeur라 그래요. 그러면은 why do you think the chauffeur was able to avoid 다음에 ing avoid answering the professor's question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자, 이거는 무엇에 대한 얘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하나. 이글의 핵심어는 뭐예요? 이글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야기 안에는 chauffeur도 나오고 question도 나오고 avoid도 나오고 professor도 나오겠죠. 근데 여기 이제 태풍의 눈 같은 거 있잖아요. 핵이 뭐냐고요. 자, 읽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디다 표시하셨어요? 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셔퍼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디다 하셨어요, 우리? question?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이 얘기에서 포인트는 question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요. 지금 등장인물은 여기 셔퍼하고 프로페서는 등장인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화제 있잖아요. 주제가 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이 퀘스천이 뭔지가 나와야지 얘기들이 풀려요. 그러니까 퀘스천을 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어떤 퀘스천이고 그래서 그것을 왜 피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피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이 나오면은 이제 얘기들은 풀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이 뭔지나 알면은. 근데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같이 해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두 줄에 여러 단어가 나오지만 chauffeur와 professor는 등장인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무대가 있는데 무대에 chauffeur와 professor가 있고 이 사람이 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chauffeur가 그 얘기를 대답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이 굉장히 문제적인 거 아니에요? 질문을 피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자꾸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게 더 정교하게 보이면서 무대가 그냥 탁 보이고 뭘 물었을까 이렇게 보다 핵심으로 태풍의 눈 같은 데를 잡게 된다고요. 꾸준히 노력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그런 것을 혼자서 노력한다고 그러면은 좀 더디고
중단문 리딩이나 이런 강의를 공부를 하시는 것도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연습하고 여러분 것과 제 것을 비교하고 늘 제게 맞는 건 결코 아니지만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자기를 자꾸 정교화시키는 걸 영어로 호닝한다 그러는데 HONING에서 갈아서 자꾸 정교하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날렵하게 딱 어디 요점을 탁 갈 수가 있어져요. 지금은 좀 둔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질문이 뭐였을까? 이미 쇼퍼하고 프로페서는 되게 분명하거든요. 자, 가서 읽어볼게요. 소리 내시면 There is a story about Albert Einstein. There is a story about how Albert Einstein was traveling to universities in a chauffeur-driven car. 자, 그러면 프로페서가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을까? 글쎄. 자, 그러면 아니면 등장인물이 3명일까? 하여튼 알버트 아인슈타인 쇼퍼랑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다음에 delivering lectures 할 때 deliver 밑줄 긋고 G로 시작하는 진짜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정말로 쉬운 말이에요. giving이죠, giving. 자, giving lectures. 그래서 어떤 정보를 준다, 정보를 배달하다.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연설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address다. 그럼 연설하다가 동사가 뭐다? deliver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예, 이게 얼마나 후진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deliver가 원래 무슨 뜻인데? 배달하다인데 배달하다를 연설하다에 쓴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외웠어요. 얼마나 후진적인 일입니까? deliver의 뜻은 전달하다죠. 주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설을 준다. 라는 말을 give a lecture라고도 하고 deliver a lecture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잖아요. 제 말 아시겠어요? 예?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고요. deliver an address 이런 식으로 해서 address가 우리가 주소라고 알고 있는데 주소도 되고 연설도 된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deliver가 배달하다라고도 알고 있는데 배달하다도 되고 연설하다도 된대. 이렇게 하고는 이것과 이것이 상관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고요. 그냥 이런 표현을 따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믿기지가 않을 정도지만 제가 deliver an address를 공부할 때 deliver가 배달하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어떤 정보를 준다라는 말을 저렇게도 표현한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아직도 많이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연설하다 정보를 준다 할 때 이게 address건 lecture건 presentation이건 어떤 정보를 주는 온갖 내용을 정보를 준다 이렇게 말하면 동사 뭘 쓰다가 give를 쓰다가 give와 deliver가 같은 말이니까 좀 고상하게 말하면 deliver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쵸. 예. 자, 그러면 여기서 deliver가 deliver lectures on his theory of relativity 해서 상대성 이론에 관한 강의들을 이제 전달을 하면서 그리고 다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은 그닥 관심은 없어요, 그렇죠? 나는 뭐만 관심 있어? question. 이거예요, 여러분. 그쵸? 퀘스천만 관심이 있어. 이러니까 이거 편하잖아요. 질문이 나올 때를 기다리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one day on their way to a university, the chauffeur remarked. 자, remark s로 시작한 다른 말로 바꿀게요. 언급하다, stated. Dr. Einstein, I've heard you delivered that lecture about 30 times. 30번이나 들었어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제 deliver. I know it by heart. 아, 좋은 표현이에요. 자, 이디엄 회화 특강에 나옵니다. 자, know something by heart 무슨 뜻? 외웠다. 영어로는 외웠다를 머리로 한다고 하지 않고 외우는 거는 마음으로 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특별한 시각이죠. 특이한 시각이죠. 어쩌면 맞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자, I know it by heart and bet I could give it myself. 30번이나 들었으니까. Well, I will give you the chance.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Said Einstein, they don't know me at the next school. 이제 그때는 사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말이에요. So, when we get there, I will put on your cap and you introduce yourself as me and give the lecture. 이 된 거죠. The chauffeur delivered Einstein's lecture flawlessly. 맨날 똑같은 얘기를 했나 봐요. 자, flawlessly. flow가 무슨 뜻?
흠 없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 가능하겠어요? 자, 여튼 흠 없이 이렇게 했고 when he finished, he started to leave. 떠나려고 했죠. But 자, 아시겠죠? But one of the professors stopped him and asked a complex question. filled. 자, 여러분 D 무슨 뜻? 채워진. 자, filled with 뭐로 채워졌냐면 mathematical equation. 방정식, eq 같다 해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고 하는 그걸로 가득 채워진 그런 질문을 물은 거예요. 자, 이제 흥미진진해진 거죠. 자, 그래서 또 sofa가 thought fast. 자, fast 밑줄 긋고 품사. 부사, 예, 부사. fastly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생각했다. The solution 다음 전치사 to of 쓰지 마시고 the solution to 왜냐면 solution은 key나 마찬가지예요. key 열쇠 그쪽으로 가는 거죠. The solution to that problem is so simple. I'm surprised. I'm surprised 다음에 that 생략됐고 아유 놀랐다. You have asked me 그런 질문을 하다니. In fact, to show you just how simple it is 얼마나 단순한지 보여주기 위해 I'm going to ask my chauffeur to come up here and answer your question. 와, 완전 박수, 기립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완전히 위티한 사람이네요. 예, 정말로 위티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런 위트를 발휘하고 오십시오, 시험장에서. 자, 4번 because he was 여기 형용사 나왔어요. Because he was witty enough to accommodate himself to the situation 했고, 자, 적응시키다라는 중요한 동사 accommodate 파워도 500개 표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 어디부터 읽으셨어요? 저는 people부터 읽었어요. people. 자, people who would be mortally ashamed to 자 이러는데 ashamed라는 감정 형용사 아까 여러분 내가 뭐뭐 하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 I would be interested to 이렇게 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 굉장히 많이 쓰죠. 아주 많이 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people who would be mortally ashamed to 뭐뭐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할 이거고 mortal은 원래 죽을 이란 형용사에서 파워드의 표제로 나옵니다. 죽지 않는 불사신의 immortal이 나오죠. 예, 그래서 죽을 지경으로 부끄러워하는 사람 to discuss 다음 about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예. to discuss being naked 이런 사람 가로 닫고요. 동사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은 feel free to discuss 다음에 역시 about 쓰지 않고요. their birthday suit or being in the all together. 자, 이런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뭐라는 거예요? 자, 한 단어. 뭐가 그렇게 죽을 지경으로 부끄럽다 그러면 뭐가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naked죠. naked임을 말하기가 죽을 지경으로 부끄러우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feel free to discuss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죽을 지경으로 못 하겠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는 discuss their birthday suit. 자, 동그라미 할게요. 자, 뭐? birthday suit. 이게 뭐예요? birthday suit이? birthday suit이 애기 옷? birthday suit이 태어났을 때 입는 옷? 태어났을 때 옷 안 입힌 생일 옷? 베넷 옷? 자, 아까 했던 말이랑 연결시켜서 아까 했던 말을 연결시키면 생일날 어떤 옷 입었어요? naked이요. or being in the all together. 자, all together가 뭐예요? 아까 했던 말을 연결시켜 보세요. naked이요. 한 벌 옷이잖아요. 원 피스, 투 피스, 쓰리 피스가 아니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잘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naked는 이런 말 하기 부끄러워하면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까지 어느 정도 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좀 문화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naked라는 말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부끄러워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근거는 뭐냐면 그 서양 사람들하고 특히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너무너무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이렇게 뭐 네이킷이라든지 또는 뭐 화장실 관련한 용어들 화장실에 가는 그런 말들을 아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왜 제가 아는 사람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수업 시간에 분위기 좀 안 좋으면 똥이라고만 얘기하면 그 말만 딱 꺼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살아난대요. 그러면 애들이 책상을 치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을 되게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너무 좀 난처하다고. 왜 밥 먹다가 화장실 갔다 온다는 말을 하고 가냐고.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그럼 그냥 갔다 오면 알지. 그걸 말로 하냐고. 제 말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사람 제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되게 좀 특이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아시아 이쪽에 많이 다니면서 여러 나라 돌아다니고 하는 이제 남자분이시니까 뭐 그 자유롭고 영어 가르치면서 많이 다녔는데 그 아시아에 많이 다니면서 30개국어로 똥이 뭔지를 알아왔거든요. 그 사람은 30개국어로 그걸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정신병원 가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린 몇 가지 이제 이 애들은 이건 다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얘기가 저쪽 문화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뒤를 보시면 aware of it or not.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든 말든 우리는 모두 그냥 대서 말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돌려 말하는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게 말하기. 자, 영어로 euphemism. 자, 유 밑줄 긋고요. 아까 여러분 한자를 한번 써봤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무슨 한자 뭐 euthanasia 할 때 유 밑줄 긋고 편안할 안. 그러니까 mortally ashamed니까 좀 편안하게 말을 하자면은 fe가 말, phrase 같은 거. 그다음에 ism은 그냥 명사화 시킨 말. 그래서 euphemism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더하기로 공부를 하면 그러면은 외우기가 훨씬 낫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넘어갈게요. 다이얼렉트 아셔야 됩니다. 다이얼렉트가 우리말로 사투리, 지방말. 네. 그 다음에 formulaic expression 할 때 formula 아주 좋은 단어예요. formula가 공식적인, 그러니까 공식에 따른 좀 이게 건조한 말이라는 거죠. 20번 주장 동그라미 하겠고요. 앞부분을 보고 있어 결론을 좀 내려보려고요. Until the 19th century. 자, 여러분 19 쓰면은 1000 몇백이에요. 1800년대. 그러면 1800년대면은 아까 1800 몇 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왜 1800 오늘 이거 많은 얘기 중에서 1800년대가 언제 나왔었죠? 1945년 유엔 설립 그 얘기 나왔었고 1800년대는 안 나왔었나요? 아까 그랜트 장군 얘기 나왔었죠. 그래, 맞아. 그때인 것 같아요. 율리시스 그랜트가 나왔는데 그때 뭐 무조건 항복? 영어로 unconditional surrender 그거 나올 때 그때가 아마 1800 몇 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1800년대까지도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그 그랜트 장군 있고 링컨 있고 노예방 있고 그때까지도 when steamships and transcontinental trains 했고 steamships가 증기선. 자, 이러자 여러분 머릿속에 증기 이렇게 칙칙하는 기차 말고 배. 자, 증기선 하면 영화에서 The Hudson River라고 허드슨 강이라는 강이 아주 유명한 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뉴욕 있는 그 강 거기에 증기선들이 쫙 깔린 그림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증기선과 그다음에 Transcontinental Trains라고 하니까 이제 컨티넨트가 무슨 뜻이고 컨티넨트가 대륙이고 트랜스는 건넌다는 거니까 대륙 횡단 기차들이 made long distance travel possible for large numbers of people 이럴 때까지 단지 몇 명의 adventurers만이 주로 선원들과 교육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의 국가 밖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으로 못 나갔었다. 자, 해외라는 것은 순전히 외국 장소였고 그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선택한
사상으로 갈게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OX를 이렇게 맞춰보면 여러분이 그것만 근거로 해서 답은 나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3번을 보면 imaginative maps were often drawn. 상상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오케이, 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서울시 시험 보는데 또 이런 특강을 해드리지 못한 것은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이걸로 그걸 가름할게요, 여러분. 예, 서울시까지 다 응원한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잘 하시고 오늘 공부한 거 꼭 복습 많이 하시고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를 계속 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도 문제를 새로 푸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완전 기출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보고 떠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생들 얘기하는 거 뭐예요? 복습, 그다음에 기출 이런 얘기들, 그리고 기본서 이런 얘기들. 그래서 모의고사 새로 풀어야 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새로 자꾸 푸시면은 그 볼 때마다 사실 떨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느니 여태까지 해놓은 거 복습해가지고 하나로 더 알고 가십시오.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풀 거 아니에요. 예, 잘하고 오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